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김동연 부총리의 착신 발언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프레임 논쟁에 대해서 착신 발언이 뭐니? 뭐야?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소득주도 성장이 너무 프레임 논쟁으로 가고 있으면서 기승전 최저임금이더라. 아, 미친. 기승전 최저임금이더라. 그래서 최저임금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건 게 아니다. 최저임금 10,000원 문재인만 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공격으로 기승전 최저임금만 하느냐? 응? 왜? (2020년도)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하위 70%가 기초연금 30만원 주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당 후보들도 내걸었던 공약이다. 근데 지금 막 공격하는 걸 보면 두 가지죠. 문재인은 이 공약을 실제로 실천할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내건 거고, 다른 후보들은 그냥 선거 때만 쓰려고 내건 거고 실천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찬성, 지금은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기재부의 나흘간 국정감사에서 맨날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단기 일자리 거의 같은 질문만 했다. 정책 내용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기승전 최저임금 왜 이렇게 올리느냐.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니들 당의 대선 후보도 최저임금 10,000원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안 올리고 10,000원까지 가려면 올려야 되는데 왜 최저임금을 공격을 하냐. 최저임금이 그냥 전부 다 모든 경제를 다 빨아들이는 경제를 말아먹는 원흉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통계 분식욕 일자리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야당뿐 아니라 여당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재벌 위주 성장. 어떤 분들은 과거 재벌 위주 성장했다고 말하는데 그 말 자체도 프레임이다. 혁신 성장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되고 대기업은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하고 혁신경제, 혁신성장 그거는 두 개 축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분은 혁신성장의 경우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거라고 하고,
반대로 혁신 성장만을 강조하는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은 퍼주기 재정 파탄이라고 비판을 한다.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양축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게 밸런스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심 발언을 했다. 자,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제가 한번 경제가 안 좋아서 문재인이 싫은 사람들은 이제 뭐 다 경제가 작살 났네 뭐 했네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제가 좋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경제가 좋았던 적이 언제죠? 저는 언론이 진짜 나쁘다고 봐요. 언론이 진짜 나쁩니다.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때는 살기 좋았는데 문재인 들어오니까 살기가 죽을 것 같은가? 아니거든요. 아주 옛날로 우리가 고성장 시대를 빼고 고성장 시대에서는 사실은 그때는 일자리도 많았고 그때는 경제적으로는 자 이명박 박근혜 때 비교해서 얼마나 살기가 안 좋아졌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언론들은 죽는다고 난리 부르스예요. 마치 문재인의 경제 정책이 개실패를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욕 나오는 기사가 있어서 이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8조 원 손실. 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졸라 잘못해서 새로 계정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앉아있네. 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손실의 10조 8조 뭐 10조 원에 육박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해요. 자, 국민연금이 전체적으로 채권 해외 뭐 채권 이런 걸로 해서 플러스 2점 몇 %였어요. 국내 주식에서는 손실을 봤죠. 근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떠받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기군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연기군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2점 몇 % 이익을 냈어요. 국내 주식에서 손실을 많이 봤죠. 그러나 기사는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손실로 헤드라인을 잡고 국민들의 분노만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국민연금에 공매도 대여 안 한다라는 얘기가 뉴스일보 전에 얼마 전에 한번 했었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들은 또 빡이 올라가는 겁니다. 빡이 올라요.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대여해가지고 4천억 이득 봤다더니 8조를 손해봤어? 미친 새끼들이네. 이러면서 또 분노의 화살을 자기의 손해본 걸 국민연금으로 돌리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는 앞으로 공매도 대여 안 한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반대매매 공매도 제도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할 수 없다. 제가 경제적으로 반대매매나 공매도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박판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무슨 경제가 돌아가는데 공매도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의 이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그리고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몇 년 뒤에 효과가 나와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막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진짜 이 사람들 때문인지, 미친놈들 왜 그러지 얘네들. 이분 전에 계정 만들었대. 이러면 거의 보시 만들어서 찾고 오네. 팔로워 전용 채팅으로 바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레기들의 어떤 그 발악을 보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이 투자 손실이 8조 뭐 이렇게 된 거는 뭐 팩트니까 맞죠. 근데 국민연금이 마치 손실만 보는 조직처럼, 손실만 보는 조직처럼 프레이밍하는 거가, 실제로 보니 지금까지 국내 주식 투자는 손실이 본 게 맞고 나머지에서 이익 본 거에서 총 합산하면 한 2%대의 이익을 봤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질 않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작심 발언. 자, 지금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 분들 많죠. 힘든 분들 많아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 모든 경제 정책은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려요. 얼마 전에 있었던 집값 폭등이 박근혜 정부 때 했었던 정책이 걸려서 터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인지 아닌지는 최소 3년 정도 뒤에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사실 다음 정권 때를 봐야 돼요. 다음 정권 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100%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는 마음에 들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론 성역을 어떻게 깨부실 수 있냐? 그거 알면은 뭐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이클을 염려한 얘기를 옛날부터 했었는데, 10년 동안 똥 싼 거 치우면 잃어버린 10년이다 라고 해서 그 치워놓은 거를 누리면서 10년 동안 다 빨대 꽂아서 빨아먹고 다 망가지면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그 똥을 치우다가 10년 동안 국민들은 힘들고 그 똥을 다 치워놔서 재정 건전성 확보해놓고 뭐 이러면은 또 정권이 바뀌어서 니네들 때문에 못 살겠네 이러면서 또 정권을 바꾸고 걔네들이 또 빨대 꽂아서 또 해먹고, 이런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최악이거든요. 최악이거든요. 그잖아요? 이게 한 번 돌아갔어요. IMF 나라가 망했어. 최악의, 경제상으로는 최악의,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섭니다. 김대중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그걸 이어가요. 10년 동안 그 똥을 치워요. 경제정책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 똥을 치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 당시에 모든 게 노무현 탓이었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던 시절이었어요. 그죠?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에, 노무현이 제일 만만했었죠. 까고 노무현이 잘한 게 뭐냐, 그 새끼가 대통령 깜도 아니고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만 힘들다 막 하고 지냈습니다. 그 당시의 화두는 다시 얘기하지만 웰빙이었어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느냐가 문제다. 뭘 먹고 사느냐, 사람답게 사느냐, 이게 시대의 화두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도 노무현 때는 못 살겠다, 힘들다, 잃어버린 10년이다, 씨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명박이 됩니다. 네, 이명박이 돼요. 그리고 이명박이 기업인 출신이어가지고 우리 경제를 좀 더러우면 어떠냐, 우리 경제를 살리면 되지. 근데 이 양반이 알고 봤더니 기업인일 때도 다 망하겠었던 기업인이고 뭐 이렇게 성공시킨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이명박이.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 이제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막 하는데 이제 뭘 하느냐, 자원외교, 4대강, 방산비리, 이걸로 해먹은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어먹어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어먹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박근혜라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시절이 한나라당 경선 때 다스 도곡동 땅 누구 거냐, 그리고 그쪽은 최태민 목사 딸 이거 국정농단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주고받은 시절, 그게 다 팩트 전쟁을 하던 그 시절, 다 사실이었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박근혜를 MB는 워낙에 꼼꼼하신 각하다라고 주진우와 김어준이 조롱하듯이 놀리던, 워낙 꼼꼼하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댓글 부대를 동원하고 국정원, 기무사, 뭐 경찰, 사이버, 뭐 어쩌고저쩌고 다 동원해서 불법 댓글을 다 지원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앉힙니다. 박근혜 말고 정권이 바뀌면 자신의 안위가 불안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단 거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이명박이 박근혜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보통의 정권은 말이죠, 초반에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인기가 떨어질 때 전 정권을 털어서 인기를 만회해요. 털 게 있으면 텁니다. 노무현 때도 김대중 털다가 김대중 쪽에서 엄청 노무현을 공격했었죠. 네, 전 정권을 어느 정도는 털어요. 네. 자, 그런데 박근혜가 MB를 털지를 않아. 왜 안 털었겠습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요. 박근혜가 MB를 털면 터질 게 너무 많아. 그래서 MB를 건드리지 않아요. 감사를 하고 하지만 다 무죄. 다 무죄. 무죄. 없어. 그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뭐 MB 때는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초이노믹스. 야,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단어인데, 최경환 뇌물수수로 현재 구치소에 있는 초이노믹스로 빚내서 집 사라 그래놓고 최경환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모든 국민은 빚내서 집 사라고 알아들었어요. 나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 자, 그리고 MB 때 경제수장 강만수 감옥에 있죠. 원 없이 돈 써봤다 이런 망발을 하고요. 네. 자, 그런 사람들, 최경환과 강만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헤쳐먹고 나라를 거덜을 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거덜난 상황을 정부가 바뀌었어요. 촛불의 힘으로 국민들이 끌어내려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김영삼 때 강만수 맞습니다. IMF 때 강만수가 경제부의 차장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IMF가 왔을 때 있었던 그 사람인데 MB는 그 사람을, 강만수를 경제수장으로 앉힙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아마도 소망교회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던 걸로, 고소영, 고대, 영남, 소망교회 뭐 이런 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박근혜가 중간에 내려옵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의 정부는 선거를 거쳐서 국민에게 선출이 되죠. 그리고 그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 정책이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힘들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죠. 지금의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정부의 편을 드느냐, 문재인 빨아서가 아니라 제가 워낙에 약간의 반골 기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정책은 몇 년 걸립니다. 지금 그리고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당장 아프다고 해서 미봉책 정책을 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시스템의 뿌리를 바꿔야죠. 잘못되어 있는 관행 바꿔야죠. 지금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채용비리 나온 건 아닌데 채용비리 의혹, 이거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공기업 전수조사하겠다. 친인척의 채용에 대한 퍼센테이지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지금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살기 힘든 건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이미 앞에 9년 동안 싸놓은 똥, 이거 지금 살기 힘든 거 미봉책으로 약간 호호 불어주고 칠해주는 걸로는 답 없어요. 네. 답 없습니다. 지금 조금씩, 자, 유치원 털었죠. 유치원 털어서 지금 폐업하는 유치원만 있어요. 워낙 2,200
73명 은성 유치원 폐원, 아이들 어쩌나 학부모 패닉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설립자 건강 악화 이유, 실명 공개 반감, 감사 부당함 뭐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까지 방법이 없어서 쉬쉬해서 키운 거잖아요. 이 똥을 어떻게 치울 거냐? 폐원하게 냅둬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는 괴로움을 겪어야지 돼요. 어쩔 수 없어. 그거 싫어서 그냥 그럼 우리 아이들 당장 어떡하냐? 자,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줘야죠. 그 대신에 양질의 교육과 이런 것들은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좀 크면 유치원 끝나는데 어떡하냐? 시대의 똥을 밟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답이 없어. 아, 싫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청년 취업률 낮고 실업률 높고, 네, 시대의 똥을 밟았다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치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당할 거 아닙니까? 치워야죠. 안 치우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미봉책으로 땜빵 때우다가는 더 크게 터져. 더 크게 터져요. 당사자들 땀 때려주면 어떡합니까? 역사에 우리가 큰 틀에서 내가 당하면 싫죠. 싫어, 알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장담하는데 계속 떨어질 거예요. 제가 계속 주장하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큰 방향의 틀은 망하게 할 건 망하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운다예요. 그 대신에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 외환보유고는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미봉책을 쓰지 않아요. 어렵죠.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걸 치웁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망하게 냅두면 지지율은 떨어지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문재인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안 하면 더 크게 터지면 제2의 IMF가 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제가 얘기한 10년 사이클 있잖아요. 똥 싸놓은 거 싸지르려면 우리가 고통을 나누자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나눠야 된다. 고통 분담하자. 근데 국민들은 고통을 분담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려고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나 잘되게 해줘. 우리를 잘되게 해줘가 아니라 나 잘되게 해달라고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면 싫죠. 깔 거예요. 외면할 거예요. 나한테 잘해줄 사람을 다시 지지할 거예요. 그게 사실상 민주주의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자, 큰 틀로 보고 가는 지도자를 만났느냐, 아니면 내 임기 내에서는 안 터졌으면 하느냐. 네. 자,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대안의 제도일 뿐이죠. 민주주의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더 커질 겁니다. 더 커질 거고, 자한당은 다행히도 정신을 못 차려서 괜찮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나라 곳간 다시 채워놓고 재정 건전성 확보해 놓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인기는 떨어져요. 펑펑 인심 쓰는. 재밌는 건 자한당에서 퍼주는 정권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재정 건전성을 나중에 우리가 자료로 보면 알아요. 얼마나 퍼줬는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나서 얘기해도 돼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퍼주는 건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 보조금을 줘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박근혜 정부 때 세금을 워낙 많이 긁어 먹어가지고 그 잉여돈으로 지금까지 잘 썼어요. 자, 박근혜 임기가 안 끝나서 그게 남았어. 임기가 끝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남는 세금
빨대 꽂아서 자기네들이 가져갔겠죠. 왜 많이 걷었겠습니까? 빨대를 꽂기 전에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빨대를 꽂기 전에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으로 최저임금 올린 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금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 세수 없이 썼어요. 추가 세수 없이 썼대요. 남아서 세금이 남아가지고 워낙 많이 걷어가지고. 자, 세금 많이 걷은 정부가 누구냐? 박근혜예요. 자, 그러면 많이 걷은 세금을 국가 입장에서는 깎아줄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시적으로 주유세 인하하겠다 그러잖아요. 자, 주유세 인하 왜 하겠습니까? 돈 없으면 못해요. 주유세가 얼마나 큰데. 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부동산으로 세수 좀 더 늘어날 거예요. 세수 좀 늘어날 겁니다. 자, 국가 입장에선 걷어들이는 세금에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없는 세수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마다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담배값도 안 내릴 거고요. 주유세 인하도 한시적으로만 할 거고요. 부동산으로 추가 세수 늘어날 거고. 자, 이제 우리는 아프겠지만 정상화되는 과정, 몸에 병이 들어서 이거를 고치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더 힘들 거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나마 호재가 딱 하나 있어요. IMF 때랑 지금이랑요, IMF 때가 훨씬 힘듭니다. 우리가 그때 넘어가서 그렇죠. 지금이랑 비교도 안 돼요. 지금은 양극화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양극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IMF 때는 그냥 다 죽었어요. 그냥 목숨을 끊었다고요. 네. 달라요. 그때랑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 죽겠다 하죠. 공항 가보세요. 해외로 골프 치러 나가는 사람 더 늘었어요. 네? 더 늘었어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들어.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그게 더 벌어진 거지. 여러분, 잘 나가는 데들 요즘에 자영업자 힘들다 그러잖아요. 잘 나가는 가게 보세요. 자리가 없어서 바글바글해요. 근데 왜 자영업자들이 왜 힘들다고 하지? 모르겠어요. 골목 식당을 보면서 아, 자영업자들이 저래서 힘들구나 느끼죠. 저 신도림에 살잖아요. 신도림 1층에 상가 건물 있잖아요. 바글바글해요. 음식점 바글바글해. 네.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야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요.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자영업자들 힘들 거예요. 최저임금 오르죠. 힘들죠. 임대료는 안 내리고 최저임금은 오르고 내 실력은 없고 그 자영업자는 힘들죠.
그 제가 나이스게임 TV를 한 지 10년, 지금 한 13년째 되는데 나이스게임 TV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망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10년을 버틴 건 대단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쨌든 안 망한 것만으로도 뭐 그걸로 나름대로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유치원 이제 폐업하겠다는 사람들 나오고, 네, 유치원 이거 언제 털겠습니다. 자, 이제 유치원 털면서 어린이집 털 거예요. 어린이집 털 거고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더 힘들어. 왜냐? 유치원은 말이 되는 애들인데 어린이집은 말도 못하는 애들을 봐주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는 털면, 자, 유치원 폐업하잖아. 폐업해. 재창업 당연히 못하고, 당연히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감사 다 해서 뱉어내게 하고, 자, 세게 간다고 합니다. 이거 세게 안 가면 또 나와요. 적폐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자, 이 적폐가 단순히는 유치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적폐라는 말이 쌓을 적에 폐단할 때 폐잖아요. 쾌쾌하게 쌓여있는 폐단들이에요. 그래서 뿌리 뽑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적폐들 꺼내기만 해도 보세요. 축구협회, 빙상연맹, 야구협회, 뭐 다 거기가, 그리고 공기업들, 지금 나오고 있는 공사들, 네? 공기업 적폐 지금 채용에 있어서 친인척 비율 이거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했어요. 전수조사. 이번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카드를 꺼내고, 정부는 공기업 채용 관련된 친인척 비율 전수조사하겠다. 자,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가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얼마나. 한전 또 나오죠. 한전 관련돼서 여러분들, 공사가 삼성전자보다 더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지만 모른 척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 이걸 하나하나씩 바꾸는데 5년 안에 되겠습니까? 5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군대도 털어야죠. 군대 어떻게 털 겁니까?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기업, 자, 지금 사법농단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걸 5년 안에 경제까지 살리면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이거 5년 임기 내내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고 나발이고 간에 이것만 정리를 싹 치워만 줘도 저는 박수 쳐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처해 있는 당사자들은 힘들겠죠. 근데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 최저임금 말고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힘들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거 말고 뭐가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식? 그거는 본인이 투자한 거니까 책임을 지는 거고, 주식하고 코인을 정부 탓하는 것처럼 바보가 돼 있습니까? 주식 오를 때는 정부 때문에 올랐다 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주식 올랐을 때 정부 때문에 문재인 정부 감사합니다 이런 적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서 떨어지면 뭐 그건 네, 그거 말고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 때문에 나라가 경제 정책이 약발을 하려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자, 저희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희는 직접 나이스게임 TV는 PC방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자, 최저임금에 제대로 노출되어 있고 저희는 뭐 주유수당, PC방 알바, 주유수당 이런 거 다 챙겨줍니다. 네, 다 챙겨주고, 왜냐면 그런 거 아끼려고 했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몰랐을 때, 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거 이 상처를 갖고 있는, 업보를 제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년도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심야를 문을 닫아야 되나? 심야는 1.5배 주유상까지 다 줘야 되면 뭐 이런 것들 계산기 두드려요. 그걸 맞춰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맞춰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업보는 무급 인턴 3개월 쓴 거. 네. 그거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어쨌든 그게 최저임금을 지켜서 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페이를 지급을 하기는 했었어요. 뭐 그때가 업보죠. 네. 그때가 저한테 업보죠. 네. 아무튼 저희는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관련돼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죠. PC방으로 운영하니까. 근데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라는 건 최저임금 아니어도 안 되는 가게예요. 안 되는 가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장담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 최저임금 아니어도 망해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김동연 부총리의 작심 발언, 최저임금 우리만 공약한 거 아닌데 왜 도대체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게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공격하느냐? 자, 그리고 뭐 이런 작심 발언을 했어요. 자,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 기자들, 국민연금 주식 투자로, 국내 주식 투자로 8조 원 손실 막.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에는 손실을 받고 해외 투자나 이런 걸로 운영으로 2%대의 이익을 봤다. 이게 팩트입니다. 국내 주식에서도 이익을 봤으면 자 좋겠지만, 자 문제는 주식은 말이죠, 현재 손실을 본 거지 이거를 손실 본 걸로 팔지 않았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오르면 다시 그게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공격하고 싶은 거죠. 국민연금 주식 정리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주식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 주식 안 한다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 진짜 다 난리 나요. 네. 개미 투자자들 국민연금 주식에서 다 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 폭락이죠. 자, 국민연금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떠받쳐주는 게 있어요. 네, 떠받쳐주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 투자해서 연금의 이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돌아가게 현금을 제공하는 역할도 해요. 네. 저는 했었죠. 네. GN텍 홀딩스 상장 폐지 당했습니다. 4천만 원 투자해서 상폐 직전에 빼서 1,000만 원 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주, 우크라이나의 해양 유전, 가스가 나온다. 근데 가스 방구만 뿡뿡 끼다가 상폐당했습니다. 네. 제가 믿은 게 아니라 나중에 스토리는 나중에 따로 얘기해. 제가 그걸 믿어서 투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소프트맥스에 투자해서 돈을 좀 땄었고 그걸 믿은 게 아니라 전문가 GN텍 홀딩스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그 투자 전문가를 믿어서 결국은 욕심이 손실로 이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아무튼 기자들이 쓴 글에 대해서 자꾸만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현실이 굉장히 슬프다. 굉장히 슬프고 우리가 그 기자들이 쓴 원하는 방향으로 분노의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 씁쓸하다. 제가 3점 분할 얘기했죠. 3점 분할이 우리한테 희망이 될 것 같지만 그 희망이 될 것처럼 보이는 건 뭔가 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놓고 존버 하면 돼요. 삼성전자는 안 망합니다. 삼성전자가 안 망하는 이유, 여러분, 삼성전자를 먹게 하려고 삼성이 이재용한테 삼성전자를 주려고 그 수많은 걸릴 게 뻔한 불법, 탈법, 예? 전환 사채부터 해서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핵에서부터 털면 걸릴 게 뻔할 뻔짜인 그런 불법들을 다 저지를. 삼성이 말하면 우리나라만, 삼성 망해도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대우 망하면 우리나라 망할 줄 알았죠? 안 망해요. 안 망해요. 힘들죠. 삼성 망하면 엄청 힘들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삼성 망하면 엄청 힘든 건 맞아요. 망하진 않아요. 삼성이 망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겠죠. 주인이 바뀌고 삼성이라는 회사는 사실상 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완전히 와르르, 대우처럼 와르르 그냥 사라지는. 물론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 쫙 딸린 식솔들 생각하면 삼성이 만약에 대우처럼 증발한다, 와, 망하는 수준 직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공황 수준 맞아요. 진짜 힘들 겁니다. 네, 진짜 힘들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망하진 않을 거예요. IMF도 뱉었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너무 이게 무슨 염청교도 아니고 뉴스 읽어주는 남자인데 왜 이렇게 자꾸 산으로 가냐. 자,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이걸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